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다가 검은 일주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금융당국의 회의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서 기대를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도 보면은 워낙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당시 증시 안정펀드죠. 증안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에 코스피가 8%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무언가 발표가 나온다면 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결국은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하락세는 막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박준현,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억지로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인사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안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우리 네. 박준현 매니저는 삼성전자가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저희 포트에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결국 종가에서는 4만 원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종가 동시 호가에 지금 삼성전자가 한 1% 가량 밀렸습니다. 자, 좀 드문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6만 원이다 그동안 막 계속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지만 나중에 또 만약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꼭 필히 다시 한번 재편입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할 거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후일에 우리가 앞으로 몇 달 후에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뒤돌아 봤을 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때 삼성전자 샀어야 돼.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에 내 자금을 모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차분히 분할을 해서 또 매도도 마찬가지고 수익 실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사람들이 화도 내고 펀드 담당자 같은 데 찾아가서 내 돈 내놔라 얘기도 한다는데 지금은 다들 그냥 조용하다 그래요. 워낙 이게 이유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냥 숨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유럽에서 벌어졌으면 벌써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만 5.5%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 넘게 빠졌는데 개별 종목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랑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도 계속해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은 미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디커플링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을 끌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기 모멘텀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 주도 섹터 안에서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반대 매매가 출회되는 과매도 구간이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만 3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점은 엔비디아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 이것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배팅보다는 일단은 과대 낙폭 그리고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도는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 템베거와 함께 해주고 계신 내부 매니저가 100% 타율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오는 종목들, 가지고 오는 섹터들이 그래도 좀 움직여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안건 띄워주시죠.
중소형 건설주 우리 박춘현 매니저께서 발제를 해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시장의 좀 침체기가 이제 끝나고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본격적으로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반등이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춘현 매니저님, 건설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중소형이라고 앞에 꼭 달아서 발제를 해주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수익률을 좀 챙기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중소형주를 좀 보자, 건설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트레이딩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 금리가 싸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걸어서 조금 더 싼 이자로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겠네라는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는 기대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또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다 들어가서 뭐 그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중국의 판자촌 뭐 재건축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조만간에 지금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20일인가요? 취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우크라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또 일기 출범 때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중소형 이 건설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라든가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등등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이 있고 또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뭐 잠깐 반짝한 종목들도 있지만 한 번 반짝하고 지금 숨죽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11월 이제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발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관련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빨간불을 켜고 꽤 급등한 종목들도 많았던 중소형 건설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삼표 시멘트, 코오롱 글로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코오롱 글로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로는 뭐 코오롱 하늘채, 그다음에 린든그로브 뭐 이런 브랜드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도로라든가 교량 등 토목 분야의 SOC 사업 분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주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어느 정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 기준과 원칙 중에 하나,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거나 아니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시세,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자라는 말을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자, 지금 고점을 보게 되면 32,0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3만원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9,82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여기가 보시게 되면 만원대입니다. 만원권에서 지금 거래가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치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끌어올릴 만한 아직 무언가가 트리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분명히 이제 그 트리거는 조만간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흐름상도 본다면 지금 위에 오늘 3거래일 전에 윗꼬리 달고요. 이쪽에 윗꼬리들이 조금씩인데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분봉 수급으로 다 확인했는데 이건 나간 수급이 아니다. 무언가 꿈틀댔던 수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전에 그렇다면은 이런 수급들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서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이 말은 앞부분에 800만 주의 메이저 수급이 있었는데 800만 주의 메이저 수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시세가 다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여기 끝까지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윗꼬리가 다는 캔들이 한번 나와야 이 종목은 생명이 다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이런 캔들의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2,000원, 13,000원 이상에서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 10,000원 아래 9,820원대는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라고 하셨는데 30대 재계 그룹인 코오롱 그룹을 가져오셔서 뭐지 하고 보니까 네. 코오롱 글로벌은 시총이 1,000억대네요. 1,859억 정도 된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다음은 삼표 시멘트요. 예, 뭐 중소형 건설주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지고 왔는데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95%가 시멘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연탄이 있습니다. 이 유연탄 같은 경우는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가격이 1톤당 25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판가 연동제가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이 다운된다고 해서 판가가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리튬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다운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차익분이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참고하시면 좋고 반대로 그러면은 시멘트 가격은 떨어졌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 올랐습니다. 21년도랑 비교했을 때 일종 시멘트가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멘트 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삼표 시멘트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폐기물 완전 연소 소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유해 물질이 거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상 영업이익이 1,04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최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인데 앞전만 보더라도 경쟁업체들 특히 10% 미만대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2%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 중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표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의견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오롱 글로벌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4,300억이 돌아오겠냐, 그대로 그냥 부채 탕감에 사라지는겨? 라고 하는데요. 지난 12일에 자금 유동을 위해서 이 계열사에 4,300억 규모의 토지를 양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지 않았냐라는 원성이 조금 많았고요.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작년 9월에 재건주 SY와 MOU를 체결했다. 지금 우크라 재건 잘 가니까 우리도 시작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활활 불탈 때 들어와서 22층에 있습니다. 구하러 와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가 9,820원이었습니다. 과연 구출이 가능할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들어보시죠. 네, 실적은 부진, 부채는 늘어나고 트럼프 당선돼서 풍력도 힘이 빠질 텐데 우려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육상과 해상 풍력 모두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걱정된다 내용 있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열 맛집이다. 공시창 보면 단기과열 내용들만 가득한데 금방 올라간다는 소리다. 6월 고점이었던 16,000원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라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삼표 시멘트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회사 아니랄까 봐 주가까지 굳어버렸다. 15년째 3,000원대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3,000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난주에는 사더니 이번 주에는 팔기만 한다. 혼란스럽다라는 수급 이야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후에 항상 다음 날은 파란불로 끝났으니 모두 조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영업이익 조금 엇갈렸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찾아오니까 곧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 있고요. 아래에는 로제 아파트 관련주죠. 아파트 지으려면 시멘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로제 아파트 인기만큼 오르면 좋겠다. 재치 있는 내용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마지막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금강산이다. 꽉꽉 눌려 있는데 윗꼬리만 자꾸 나오는 상황이다. 언제쯤 이제 올라갈까라는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앞에서 종목 선정 이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요. 수급이 얼마나 그리고 투심이 얼마나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토론방에서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자, 코오롱 글로벌 먼저 보죠. 일단은 이번 주에 장중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준 종목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오늘 봤습니다. 이 종목을 오늘 선택을 하면서 분봉 수급상으로 봤는데 빠져나간 수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시장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여파로 일부 조금씩 흘러내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 메이저 수급은 지금 그날 11월 12일 화요일이죠. 예.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날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거의 상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윗꼬리 단 캔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엔 없어요. 대신에 지금 보시게 되면 15,000원 선, 요 선에 지금 무엇이 있다? 매물이 좀 쌓여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15,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만 15,000원에서는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입니까? 목표가가 15,000원 되겠고요. 예. 지금 가격대 지금 또 투자 전략도 참 잘 잡힐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8,500원짜리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요. 자, 이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많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투매가 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좀 8,500원은 목숨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지키자. 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500원 체크해 주시고요. 삼표 시멘트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역시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6%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강조드렸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요. 오늘 종가가 3,105원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오늘 종가 나와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최근에 많이 달렸고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안 터져줬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으로는 보면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보면 좋은데 왜 제가 의미 있는 구간 두 구간을 잡아드렸냐면은 앞전에 어느 정도 강한 저항 역할을 했던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3,400원 구간 확인되실 텐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려면은 최소한 못해도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받쳐줘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매물대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3,4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지금 딱 보이십니다. 4월 19일 날 저점 2,810원 보이는데 이 구간이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실적과 모멘텀은 굉장히 뚜렷한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억눌린 투심이 살아날 때 누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삼표 시멘트가 그럴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800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